진저에 자였네. 이만희 바지 주머니에 쏙 열쇠를 건네 업의 아버지 손바닥 위를 올려놓았으며 말했다. 인생 자네일 거고. 이완은 그의 어깨를 툭툭 누르리고는 몸을 돌려 사무실로 돌아갔다. 업의 아버지는 숨을 고르려 애쓰면서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눈이 왕방울만 해진 자기 아들에게 그 일을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야 했고, 이제 그들의 집 정원이 주차된 이신비로운 과물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전부 가르쳐 줘야 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무료로 올려놓은 채 한밤중까지 운전석에 앉아 수많은 기계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했다. 그는 모든 나사와 튜브를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었다. 어벤은 그날 밤에 자기 아버지만큼 자부심에 찬 남자는 본 적이 없었다. 8살이었던 오벤은 그날 밤 사부 말고 다른 자는 절대 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토요일 수업이 없을 때마다 오벤의 아버지는 그를 마땅으로 데리고 가서 보넷을 읽고 온갖 부분의 이름과 기능을 가르쳐 주었다. 일요일에 그들은 교회에 갔다. 둘 다 신을 향해 대단한 열정을 품고있진 않았다. 오베의 엄마가 꾸준히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따라갔을 뿐이다. 그들은 뒷좌석에 앉아 배가 끝날 때까지 가자 바닥의 문어를 가만히 응시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오베의 엄마를 그래 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말하자면 그건 그녀의 시간이었다. 비록 그녀가 나는 세상에 없었도. 그런 다음 그들을 사부를 먹고 오랫동안 시골길을 드라이브했다. 오베가 한 주에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그게 오베는 학교가 끝나며 집에 혼자 있기보다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기 위해 조차장으로 갔다. 지저분하고 보수도 낮은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말할 건 했다. 정직한 직업이나 할 만큼 가지가 있다. 오베는 조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좋아했다. 돈만 빼고 또는 키 크고 시끄러운 사내로 주먹을 플랫
나서서 가려는데 오면은 지갑 하나를 봤다.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베의 거친 손가락에는 마치 고운 천 같았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에 매여있는 너덜너덜해진 지갑을 잡아주는 고물줄도 없었다. 지갑에는 열대 딸까 소리가 나는 은으로 된 작은 단추가 달려 있었다. 안에는 유층 그러나가 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당시에는 상당한 애숙이었다. 눈의 지갑을 발견하고는 그걸 오베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했다. 소녀는 본능적인 반항심이 휩싸여 저항했다. 그는 도매의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그 그달란 남자가 춤을 꽈주고 있는 모습을 견눈질로 보았다. 오베는 자기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눈을 꼭 감고는 있는 흰 그 지갑을 제 주먹이 날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 도맨과 오베의 아버지가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순간 분노와 정로와 짠 도맨 눈이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지만 오베의 아버지는 굳건히 서 있었다. 마침내 도맨 주먹을 내리고 조심스러워 뒤로 물러섰다. 죽은 사람이 인자야. 늘 그랬잖아. 도맨 지갑을 가리키며 어르렁거렸다. 그가야 죽은 사람이 누구야에 달리 문제지. 오베의 아버지가 눈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도미 눈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손에 서류 가방을 꽉 준 채 한 걸음은 저 뒤로 물러섰다. 톰은 오랫동안 철도 회사에서 일했지만 오베는 아버지의 동료들이 톰에 대해 좋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부정직하고 심술구조다. 그게 아버지의 동료들이 파티에서 매주 두어 병을 마시고 나서 하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베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은 없었다. 동료들의 얼굴은 한 번씩 보여. 얘가 넷에다 마누라는 아빠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 돈보다 시정이 나은 사람들도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그러면 동료들은 대개 화제를 바꿨다. 아버지는 오베가 들고 있는 지갑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정해라. 오베는 톰의 두 눈이 자기 정수리에 불구멍을 내고 있는 걸 느끼며 결연한 태도로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는 남자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유실물 보관소에 지갑을 맡기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오베의 손을 잡고 그 30분 정도 철로를 따라 걸어갔다. 둘 사이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다. 오베는 둠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살아있었다. 오베는 결코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 유실물 보관소에서 세상에 앉아있던 여자는 오베가 접수리에
하늘을 살펴지만 그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고, 그래서 오베도 똑같이 했다. 접수대 뒤에 여자는 그 대답을 충분히 만족한 듯 보였다. 이렇게 많이 돈을 인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녀가 오베에게 미소를 짓으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체면도 안 차리죠. 아버지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오베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몸을 돌려 일대로 돌아갔다. 철로를 따라 몇백 미터 정도 걷다가 오베가 목을 기다듬고는 용기를 내어 통에 발견한 서류 가방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떠벌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오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골랐다. 돈을 가져가도 생각했어요. 마침내 오베가 속아였다. 그럼 다음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버지가 그의 손을 놓을까 두렵기라도 하듯. 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의 손을 좀 더 세게 주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돈을 남길 거라는 걸 알았어요.